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시를 다녀왔는데요. 안산시 부동산의 분위기 그리고 안산에 내 집 마련을 생각 중이라면 알아야 할 안산의 장점과 아쉬운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중앙동에 위치한 신축 단지들과 GTX 호재로 하루 만에 2억이 올랐던 상록수역 인근 단지들, 그리고 중소형 평수가 많은 초지동 아파트 단지들을 다녀왔는데요. 안산이 생각보다 되게 넓은 지역임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산은 지금 실거주자들에 의해서 저렴한 물건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저렴하지 않으면 전세 매매 둘 다 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높이가 꽤 벌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신생아 대출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혹시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 그걸로 매수 문의가 있는 부동산도 있었고, 또 신생아 대출이 뭔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정도였고, 지금 안산이나 인근의 시흥시 정왕동 쪽으로는 정책 자금으로 인한 수요가 더 느는 게 감지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산은 4호선 라인과 중앙대로를 쭉 따라서 넓게 퍼져 있고,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의 생활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25만 명이 일하는 반월 시화공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안산과 시흥 쪽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시흥과 화성 쪽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로 수요가 정말 많이 뺏겼다가 지금은 공급도 마무리됐고, 안산 자체적으로도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제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는데,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도 완판되는 걸 보면서 신축단지 선호 현상이 꽤 높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가격 면에서 봤을 땐 4호선 역세권이나 신안산선 역세권 신축단지들은 전고점 대비해서 85% 선까지 많이 회복된 모습이지만, 200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은 회복은 됐지만 아직 신축에 비해서는 덜 회복된 모습이고, 전세 수요는 신축이나 구축 모두 꽤 많이 회복됐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들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주공아파트 20평대도 전세가가 1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억 5천만 원 선까지 회복돼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회복됐습니다. 인천 입주의 영향이 있었던 지역이라 하락폭이 커서 회복도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구축단지의 중소형 평수의 매매가가 신축이나 중대형 평수보다 회복이 더딘 이유는, 안산이나 시흥 구축단지들은 예전부터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아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한 사람당 몇 채씩 보유한 경우도 있어서 1, 20평대의 소형 평수들은 지금도 상대적으로 금매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안산 바로 옆에 있는 시흥시 정왕동도 전세가가 주저앉았다가 회복을 했지만 안산에 비하면 아직 회복력이 더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안산과 시흥 정왕동은 수요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산과 시흥 정왕동 모두 4호선 안산선과 수인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안산은 안산역부터 상록수역까지 인근 주거지에서 도보로 다니기에도 괜찮고 버스를 이용하기에도 괜찮게 짜여진 반면에, 정왕동은 기본적으로 4호선을 이용해 서울까지 가기도 오래 걸리고,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을 보면 몇몇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걸어서 다니기에 애매한 위치라서 반월공단의 수요가 정왕동과 안산으로 분산될 수는 있지만, 서울이나 4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수요라면 정왕동 지역은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대구처럼 신도시라는 장점이 있지 않으면 수요가 채워지는 속도가 안산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안산이라는 지역을 볼 때 키워드를 뽑자면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산은 경기도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지역 중 한 곳인데, 아파트와 빌라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반월공단에서 근무하거나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거주하길 원하는 한국인과 외국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곳입니다. 4호선을 이용해서 안산에서 서울 도심까지 한 번에 이동도 가능해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찾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교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4호선을 이용해서 안양부터 사당,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수요에서 2020년에는 수인선이 개통돼서 인천과 수원까지도 오갈 수 있는 수요로 확대됐고, 작년에 대곡 소사선이 개통하면서 초지역에서 김포공항을 넘어 일산까지 이동이 가능해졌고, 서해선 남부 구간도 개통되면 몇 년 뒤에는 화성과 평택을 거쳐 충청남도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인천발 KTX도 개통되면 안산에도 KTX 정차역이 생겨서 광명이나 서울역까지도 안 가고 지방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GTX-C 상록수역 정차, 또 제2외곽 순환도로나 스마트 허브선 등 호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지금 공사 중인 신안산선이 안산에 지각 변동을 가져다 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안산은 서울 서쪽과는 거의 인연이 없었지만
이번에 대곡소사선부터 내년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명을 거쳐 구로, 여의도 같은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생기게 되니까 서울 서남부권 수요가 안산까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안산은 시와 반월공단이라는 한정된 수요와 더불어 4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수요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인프라가 넘치는 1기 신도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나 되는 평촌과 3분을 거친 후에 안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마저 1기 신도시에 뺏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와 반월공단도 노후된 데다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다, 외국인이 많다, 일자리가 줄고 있다 같은 수식어가 붙어서 시흥과 안산의 부동산 전망까지 암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철도망 확충으로 양옆으로는 수원과 인천, 위로는 광명부터 구로, 영등포, 아래로는 화성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안산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호재들은 이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호재들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단지들인 역세권 신축들은 많이 회복돼서 9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고, 2년 전에 GTX가 발표돼서 갑자기 급등했던 상록수역 앞 월드아파트 18평도 5억씩이나 거래됐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3억 8천만 원 정도로 1억 이상 빠져있긴 하지만 엄청난 급등 이후에도 잘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안산이 물론 좋은 지역이고 호재도 많이 품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안산이라는 지역이 인근에 경쟁할 입지가 많다는 점도 안산 부동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안산이 수요가 들어왔을 때 적당히 들어왔다 싶으면 주변인 시흥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주변에 입주가 굉장히 많았을 당시에 송산 그린시티나 백오신도시, 시흥 장현이나 목감, 은계지구 같이 신규 택지로 안산에 있던 인구들이 비교적 쉽게 빠져나갔는데, 앞으로도 화성시에 계획된 택지들이나 위로는 시흥 광명지구 같은 개발을 앞둔 땅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쟁 입지가 더 늘어난다는 것도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왼쪽으로는 송도같이 잘 조성된 도시부터 오른쪽으로는 수원같이 100만 인구가 넘는 대도시, 그리고 위로는 안양군포, 의왕도 하나의 대규모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고, 또 바로 위에 있는 광명도 규모나 서울과의 접근성 모두 뛰어나고 안산이 입는 교통호재 또한 같이 누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산이 많은 부분 좋아질 걸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과연 주변 도시들과의 경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곳이 될 수 있냐고 질문한다면 그동안의 입지적 차이는 많이 좁힐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는 안산에 대한 편견도 그동안 안산의 디스카운트 요소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안산이 범죄도시라는 꼬리표도 갖고 있었는데 범죄율 같은 건 최근에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를 봐도 안산시는 전체 184개 시군구 중에 142위를 할 정도로 좀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안산의 한 초등학교만 가면 한국 학생이 더 적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실제 주민 현황을 보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사는 동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안산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나 해당되는 내용이고, 아파트가 밀집한 중앙동이나 호수동 같은 데만 와봐도 일반 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서 직접 와보면 이런 편견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이나 더 넓게 시흥까지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이거나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더라도 몇 개월에서 몇 년 안에 내 집 마련을 생각 중인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예산과 선호도, 예를 들면 역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상권 접근성을 더 따지는지 같은 것도 한번 나열해보고, 그리고 나서 모든 조건들을 갖춘 단지도 추려내고 예산과 조건들에 부합하는 단지들도 최소 3군데 이상 추려내서 임장 가보신 다음에 시세나 매물들을 몇 주에서 몇 개월씩 모니터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교할 단지나 지역들이 더 많아질수록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